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세계적인 작가 스티븐 킹은 새로운 글을 시작하는 것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겪는 모든 경험, 그 안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여러분이라는 세계를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볼까요? 챕터 1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주제는 사랑과 우정이죠. 반지의 제왕은 선과 악의 대결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행동에 앞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곳을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목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그리고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깊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으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고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이를 향해 몰두할 때 더 큰 만족감과 장기적인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부와 성공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성취는 지속적인 원동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챕터 2 주인공은 바로 당신. 핵심 주제를 찾았다면 이제 주인공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그 주인공은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죠. 마치 배우처럼요. 사고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명확한 생각보다 초기 형태의 강박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리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기록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괴로우면 글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기를 쓰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손끝을 통해 질서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소설 작법서에 따르면 흥미로운 캐릭터의 핵심에는 모순된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가 권력이라는 가치만 추구했다면 그는 평면적인 악당에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더해졌을 때 그는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순을 직시할 때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한 각본이 아닌 누구도 결말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됩니다. 챕터 3 능동적으로 세상을 읽어라. 자, 이제 핵심 주제도 찾았고 주인공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써 내려갈 재료가 필요하겠죠? 훌륭한 작가는 뛰어난 독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독서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초서 독서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사용하던 방법이죠. 단순히 책을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입지 책을 읽는 목표를 세우고요. 해독, 저자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판단,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취사 선택하죠. 초서, 새롭게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의식, 이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성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계적 독서법입니다. 보고 깨닫고 적용하기. 정말 명쾌하죠? 본 것,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깨달은 것, 자신만의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적용할 것,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거죠.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책 한 권에서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챕터 4 글쓰기로 삶을 구성하라. 재료를 모았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글쓰기는 완성된 생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 그 자체죠.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지적하듯 우리는 글을 써봐야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모호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힘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듯 이 능력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소설 작법에는 보여주기와 말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좌절했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감정을 요약할 뿐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 좌절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내는 게 훨씬 강력하죠. 여러분의 삶을 말하기로 요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작품의 깊이와 감동을 더하는 길입니다. 챕터 5 갈등이 이야기를 만든다. 자,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 목적도 찾았고 나 자신도 알겠어.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 맞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소설 작법 전문가 베이츠는 말했죠. 픽션은 갈등 속에서 번성한다고요. 이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등과 시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인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삶이라는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3막 구조를 살펴볼까요? 1막은 설정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이나 결심을 마주하는 시기죠. 새로운 도전, 예상치 못한 위기 같은 거요. 2막은 대립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가장 큰 시련과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겪습니다. 오지를 헤매는 도로시처럼, 모르도르로 향하는 프로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들이죠. 3막은 해결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고 클라이맥스를 통해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룹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한 단계 성숙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막입니다. 가장 길고 험난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절망의 시기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챕터 6 절망의 순간 이야기는 계속된다. 절망 독서라는 책에서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있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리듯 무리하게 절망을 떨쳐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면 행복이 온다거나 강하게 믿으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에게 긍정의 빛을 강요하는 건 공허하게 들릴 뿐이고 나는 왜 긍정적이지 못할까라는 자책감만 더할 뿐이죠. 절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는 지독한 고독을 동반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라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인형을 잃어버리고 우는 소녀를 만났어요. 카프카는 자신을 인형 우편 배달부라고 소개하며 인형이 여행을 떠났고 매일 편지를 보내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매일 소녀에게 인형의 시점에서 쓴 편지를 전해줬어요. 마지막 편지에서 인형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돌아갈 수 없다고 작별을 고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소녀는 상실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이야기는 인형을 잃어버려 무너진 소녀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었고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줬던 거예요.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엔딩.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후회 없는 삶이란 실패나 절망이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써 내려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단 한 번의 집필로 완성되지 않아요. 소설가가 초고를 쓰고 읽고 또 고쳤으며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가듯 우리 역시 삶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장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가장 깊은 성장을 이루는 이막의 절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위기는 여러분의 서사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다음 문장을 쓸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베이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작품입니다. 이제 펜을 들고 여러분의 다음 문장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최고의 걸작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